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장인데요. 네. 자 어제 장은 사실 우리가 좀 우울한 장이었다면 오늘 장은 활짝 또 웃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강 멘토님, 네. 오늘 시장이 참 변태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어제 이제 배당락 기준의 부분들이 좀 오늘 장 초반 때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현금 욕심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장중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어제 시황을 통해서도 짚어드렸죠. 어제는 역시 현금을 확보하는 장이었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판 다음에 이후에는 주가가 보통 강하게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현재 시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2% 정도 하락한 1963.5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소는 오늘 다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수급 재분배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종목 장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신호탄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12월 달의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강세장이 나타나지만 12월 후반부에서 1월 달부터 이제 진입을 할 때 그 시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누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장에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2,486억 원 정도의 매도고요. 매수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2,48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역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개인들이 2,400억대 매수,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과연 바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95% 정도 지금 하락한 12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한국전력 각각 0.9%대 지금 하락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 삼성물산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약세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2%대 그래도 거래소 시장 대비했을 때는 강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현재 0.8% 정도 약세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먼저 위에 있는데요. 전거래보다 0.8%대 지금 상승 중이고요. 41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대 지금 하락 중.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3% 정도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저점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왔는데 오늘장 반등이 만약에 성공을 해준다. 그럼 추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전거래보다 0.4% 정도대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LG화학은 0.9% 정도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아차입니다. 전거래보다 0.9% 정도 오른 모습이죠. 지금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기아차는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0.9%대 반등 중이고요. 네이버 0.3% 정도 플러스 움직임. 그리고 삼성 SDS가 오늘 4% 정도대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25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와 SK 각각 0.7% 그리고 1.77% 정도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이제 수급의 분배 현상이고요.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을 꺾이는 그런 신호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높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이동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증시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포인트대를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장 후반대까지 3%대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서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외국인의 단기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요.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목 재정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강하게 연출하는 모습만큼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서 이 삼성의 기운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시밀러 쪽에 육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해지면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 US케어 쪽으로 새롭게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서 US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이 셀트리온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바이오 종목군들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까지 이 상승권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바이로메드, 코미팜, 네, 이와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큰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 계절적인 수혜주로 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로엔이 2%대 다시 한번 반등세로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이 또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계절적인 수혜주로 해서 이 게임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슈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광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 삼성의 입김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육성 정책, 부단히 제가 항상 이야기를 거론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헬스케어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삼성의 영향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호재가 되었던 뉴스가 이 바이오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이 헬스케어 기업 쪽에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양산화한다라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들이 또 동반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기업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심박수라든지 체지방, 여러 가지 생체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는 이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개인적인 정보 분석에 대한 기술력이 더해진다라면은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1월 달부터 이 진행할 수 있는 가전 박람회에서도 이와 같은 바이오 프로세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달에 CES와 그 2월 달에 MWC까지 기대한다라면은 역시나 이 삼성이 새롭게 신수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카,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이 US케어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슈 오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6-0110으로 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요, 바로 저희한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연말 이제 남지 않았을,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종목들은 여러분들 묵혀두지 마시고, 올해 마감과 함께, 여러분들 다 해결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 고지도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 판단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마이크로 질문 올려주셨는데, 컨텍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자, 매수가, 네, 7,100원대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없이 이야기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최근에 와서는 어느 일정 가격대를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12월장만 생각해본다라면 어느 정도 좀 등락이 컸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나 마이크로 컨텍솔은 큰 미동 없이 주가를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바닥 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아직 이 마이크로 컨텍솔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7,000원 미만의 가격대의 종목이 지금 현재 15,000주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또 해석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관점이라면 낙폭과대했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싸다라는 인식보다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컨텍솔이 어떤 이 기술력을 보일지 이 부분들보다는 일단 주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때 다시 재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7,100원대, 7,2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추이가 나오지 않을까. 자, 우선은 거래량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요. 항상 매일매일 7,100원대, 7,150원, 또 7,200원 이렇게 분할로 해서 매도를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의견은 종목 교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핫텍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6,333원이고요. 바로 20% 비중이네요. 자, 지금 핫텍, 지금 6,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당연히 손실이 좀 크신 그런 구간인데요. 핫텍은 주요 사업으로 본다면 이제 상품권 유통,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주요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계열사 이노그리드,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용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다는 공식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지금 보면 아마도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종속회사 이제 스포라이브가 종속회사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 부분 자체가 핫텍에 대한 어떤, 지금 모멘텀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가는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보다는 이 기업은 이제 어떤, 탄력적인 부분, 또는 이슈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의 흐름 자체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를 깨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일단 5,500원 자리까지 한번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500원 자리를 좀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 짧은 수익이지만 좀 챙기시는 전략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으로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일단 목소리가. 네트워크 부탁합니다. 다산 네트워크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500원 20%입니다. 7,500원에 20% 갖고 계세요? 네. 네. 일단 다산 네트워크가 그래도 오랜 기간 갖고 가셨는데요. 네. 예, 이제서 조금씩 반등은 되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기간적으로 갖고 계셨던 만큼 다산 네트워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네. 예. 다산 네트워크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잘 가던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뭐라노? 네. 핀테크, 네. 사물 인터넷, 네. 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 때 곧잘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종종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언제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올까라고 초점을 보셔야 돼요.
사실 다산 네트워스 마진율이 높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런 것은 뉴스를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됐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다산 네트워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요. 이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든 사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든 사실은 시장에서 후발주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네. 대장주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물론 이제 숨어있는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은 다산 네트워스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요. 네. 그 말은 즉슨 이때까지 구구절절 얘기했지만은 다른 종목보다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번에 올라오게 되면요, 꼭 네. 비중도 줄이면서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자,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1월달과 2월달 이전에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대체로 이 새로운 신기술을 소개하는 계기가 1월달, 2월달에 IT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스는 1월 중순, 2월 전까지는 계속 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좀 비중은 확실하게 줄이셔야 돼요. 예. 네, 일단은 지고 갑시다, 지금은. 근데 얼마, 네. 대충 얼마 정도? 지금 7,500원대 갖고 계시지만요. 네. 7,50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오면 좋겠지만요. 네. 1월 중순 정도 예상을 해보면은 네. 한 7,000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8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어느 정도 좀 도달이 돼야지만 그 가격대에서부터는 비중을 줄인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차후에 7,000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궁금증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요. 네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5,650원에 20%입니다. 20% 정도 비중 담으셨네요. 네네. 일단 뭐 어느 부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기간적으로? 아, 이게 한 4월 달에 그 정도 돼서 매수했습니다. 4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자, 일단 기업의 실적을 혹시 확인하고 가셨나요? 확인하셨어요? 혹시 기업 실적은? 아니, 그때, 네. 관절, 치료제하고 네. 이래 나온다고 해가지고, 2만원 넘게 갔었는데,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올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쪽, 올해 상반기 정말 좋았잖아요. 네네. 그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장주의 어떤 흐름은 아니었어요. 이제 약간 주변에서 이제 맴도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끝까지 계속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이 종목은 이제 뭐 약간의 주변주적인 성향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크리스탈, 제약바이오 업체들 쪽에서 본다면요, 저는 어떤 기대감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통 실적이, 부진세가 계속 이어지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크리스탈의 경우에도 저는 좀, 약간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액은 뜨고 있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좀 적자죠.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만 역시 이제 한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밑으로 좀 빠지는, 네,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시겠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럼, 네네.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게 일단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네네. 15,650원 정도면요. 매수가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부담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과거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때 물량이 한번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이때 물량들이 빠져나갔어요. 이때가 이제 고점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고점 자리가 한번 오게 되면은 이때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은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자리 가격대인 이제 15,500원 정도 자리 때,
요때 돌파를 제대로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되느냐 아니면 주가 다시 꺾이면서 좀 시간적인 기간이 좀 길어지느냐 이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인 부분은요 15,5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가져가세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이때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봐서요. 수익은 분명히 챙길 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 오게 된다면 17,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네, 17,000원. 네. 1차 목표가는 15,500원인데요. 거기 넘어서게 되면 1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네. 이 글이 되려 하면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좀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시간은 좀 몇 개월이 걸리겠죠. 하지만 네. 밀리지 않고 한 번에 가게 되면 금방 갈 겁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조만간 한번 결정이 날 거예요. 1월 초쯤. 네. 그때 한번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코원요. 코원. 네. 네네. 오늘 점상한가 갔어요.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는 한 2,500원이고요. 네. 80%요. 아, 2,500원에 80% 갖고 계세요? 예, 어머님 투자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예. 40%예요? 80%예요? 40%. 40%. 그래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 코안 어떤 점이 좋아서 이 뉴스를 먼저 아셨나요? 그게, 이제, 네. 지고 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큰 상승이 나왔나요? 네. 네. 자, 일단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한 번에 올라섰어요. 네. 그러면은 내일장도 추가적인 연속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요? 어제와 오늘 같이 올라오게 되면요. 네. 목표가를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아, 예. 그러니까 좋은 고민이죠. 그쵸? 네. 네. 자, 일단은, 이전에 매물대가 또 어디 형성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이전에 좀 매물대 형성했던 가격대 1차적인 가격대였네요. 자, 그러면요. 네. 내일장에서는 바로 또 상한가 직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본다라면은 7,500원대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네. 뉴스 자체가요. 최근에 유난히도 M&A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유난히도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탄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대신에 이제 7,500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요. 아마 네네.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분출하고, 주가 등락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네. 그때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40%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네네. 비중의 일부를 좀 차익 실현, 좀 수익 맛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면요. 3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수익이 너무 네. 크게 잘 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도 상한가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내일 상한가 되면 팔까 싶어가지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7,500원대까지 한번 더 도전을 해보세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도 겁이 나죠? 네, 무서워요. 네, 일단 또 고민이 되시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네. 내일장도 조심스럽게 상한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DHP 코리아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1,200원, 그리고 30% 비중입니다. 자, DHP 코리아.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했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마디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현재 DHP 코리아는요, 인공눈물을 만든 업체죠. 바로 일회용 인공눈물.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통 겨울철이나 봄철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이슈가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간다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8%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무려 27%대. 꾸준하게 매출액도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당연히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그 성장폭 자체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의 조정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 지금 위쪽으로 방향 좀 쏠 수 있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단 뭐 횡보하는 구간이지만 다소 좀 지루하긴 해요. 하지만 시간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 이상의 또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그동안 조금은 갇혀있던 12,500원 정도 가격대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주가 한번 좀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뚫고 올리게 된다면 제2의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짜리를 1차적인 부분에서 목표 주가로 보되 그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15,000원 이상 자리까지 충분히 설정이 가능한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니까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충분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종목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올려주셨고요. 자, 매수가 8,300원대 비중 20%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돼 함께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우선은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분들 이외에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좀 같이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추이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 새로운 신당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당에 대한 이름을 또 발표하기, 당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는 또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대부분 많은 지역구를 또 많은 의원들을 또 후보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자,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우선적으로 했을 때 이 후보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화되기 전까지는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는 이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신당의 당명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와 이와 같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로만 본다라면은 굳이 손실을 볼 정도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적어도 1차적으로 했을 때는 9,000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명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들고 간다라면은 이전에 9,700원대까지 한 번 더 도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정치거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크게 등락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또 진행되어 것 같은데 각적으로 본다면 7,700원대까지의 짧은 리스크 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은 보지 말고 9,000원대와 7,700원대 자리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2% 정도 하락한 1961.6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은 아직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그리고 중소형주로 현재 낙폭을 조금씩 만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해 상반기처럼 내년 2016년 상반기에도 제약, 바이오 또는 의약품 쪽 이쪽에서의 어떤 시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개인들이 무려 2,600억대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와는 조금 이제 상반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개인들 물량이 오늘 2,000억대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2,500억대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1,241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네요. 1.18% 정도, 약 15,000원 정도 하락한 1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1.3%대 지금 하락 중인데요. 14만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전력이요. 전거래보다 0.6% 정도 오른 모습. 삼성물산은 전거래보다 약 3,000원 정도 오른 1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0.09%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재 1.1%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아차를 제외하고 나서 자동차 쪽 부품업체들 별반 좀 재미를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0.7% 정도의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 쪽에서의 역시 시세가 같이 또 일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도 춘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주가의 하락, 중국 쪽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어떤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전거래보다 0.6%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르락내리락 좀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31,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전거래보다 0.4%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은 0.4%대 소폭 오름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업종들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 금융 쪽에서는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요 거래소 시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반등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조금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후반대까지 코스닥 지수가 크게 또 추가적인 반등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72포인트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차후에 675포인트를 돌파하는 여부를 두고 투자 심리를 크게 키우는지 또 체크 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사항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장 후반대까지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 매수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수급 자체가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더 이끌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삼성전자 쪽에서, 삼성그룹 쪽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호재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오름세를 크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메디톡스 이와 같이 바이오 쪽 관련된 기업들 큰 상승 나타나고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후반대까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또 코미판까지 강세 흐름들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 바이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계절적인 수혜줄에서 게임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들 장 초반때부터 꾸준하게 이 강세로 일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컴투수가 3%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새로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키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이 낙폭과대했던 게임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모바일 관련 게임 종목군도 위주로 올라왔지만은 차후에는 PC 게임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본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가져보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시 한번 이 계절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이 홈쇼핑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CJ 옵쇼핑 필두로 해서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내수주로서 올라온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수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 기조가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월 29일 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의 바로 전날이죠. 왜냐면, 바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를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결국엔 말이죠.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오늘은 좀 예상보다는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 이상을 오늘 해준 그런 장이 아닌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은요.
현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면서 플러스 전환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거래보다 0.12% 소폭이나마 오른 1966.3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개인의 매수세도 강력하게 들어왔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오늘 다행히도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오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무려 3.25%, 이 표현은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른 673.2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좀 채고 있었구나. 또는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중소형주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부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을 때, 그리고 1월 달은 보통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니까 어제 개인들 물량 빠져나가고 오늘 바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 자체, 그리고 또 신호탄을 제약 바이오 쪽에서 또 쏘아 주었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을 좀 품고 올해 한 해를 좀 마무리 질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오늘 연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오늘 어느 정도의 선방과 기대감 이상을 해준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어서요, 몇 종목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자, 비트컴퓨터가요, 오늘 장중에 정말 특이한 오름세가 나타났었고요. 무려 이제 상한가에도 안착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종가 상황을 보니까 10.5%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바이오 프로세서 양산화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컴퓨터가 오늘 상한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이오 세타 그리고 헬스케어 쪽까지 같이 한번 움직이는 그런 시세가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삼성 쪽에서 묶였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보통 영인 프론티어라든지 또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쪽에서 보통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비트컴퓨터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새로운 또 삼성과 관련된 큰 수혜주로서 부각이 좀 됐다는 거죠. 일단 오늘 거래량이 2000% 이상 동반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추가된 반등 여력은 충분히 확인이 된 그런 뉴스였고,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한 주가 추이 역시도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내일장에서 만약에 윗꼬리 위에서 만약에 봉이 움직이고 양봉을 뽑아 올린다면 역시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플렉스컴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플렉스컴. 자, 오늘 역시 플렉스컴이 장중에 조금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26% 정도까지 올랐었죠.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단타적인 물량들, 최근에 이제 거래가 밑에서 동반되면서 주가 한번 쭉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단타적인 부분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오늘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20%대 이상에서 주가에 올라왔지만 결국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자, 지금 플렉스컴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울리모터스의 이제 박동혁 대표가 적대적인 M&A를 시도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포를 했다는 거죠. 적대적인 M&A를 선포했다는 건 결국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컴의 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플렉스컴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일산업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신일산업 잠깐 주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산업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적대적인 M&A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상승 흐름도 역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길게 끌고 가는 전략 자체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무려 14%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동안 한미약품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오늘 조금이나마 숨은 좀 쉴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품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이었죠.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꽤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이 조금 손실 구간이 좀 컸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수급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역시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단기의 급등세가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뭐 오늘의 그 급등세를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 과거의 급등세를 보게 된다면 정말 큰 급등세가 이미 시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 큰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이전 고점 자리 한번 넘어서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윗자리에 만약에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만약에 신고가 부근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물량들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까지 이렇게 세 종목, 특징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2015년도 12월 마무리하는 그 시기입니다. 물론 내일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장에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상담을 받으셔야 내일장 마무리하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하고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2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문자 종목들까지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목이 잘 안 좋으신가 봐요. 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일단은 종목명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원 시스템도요. 동원 시스템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만 원에 50%예요. 8만 원에 50%요? 예. 네. 자, 그럼 제가 빠르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목도 네. 안 좋으시니까. 자, 일단 동원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그룹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 주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뿐만 아니라, 삼성 SDS,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SK CNC,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 하나인데요. 일단 유난히도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업의 안정화를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이 IT 기업들이 상당수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제 쉬어가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들어가셨던 가격대가 충분히 바닥이라 인식될 수 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일단 충분히 가격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경과해서, 일단 95,000원대까지는 목표 가격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추세를 돌리게 된다면요, 제가 화면 쪽에 얘기 드린다면, 상승 추세에서 갔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보이다가, 그 다음 이제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의 비추세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 부위를 예상해 본다라면은 9만원대, 그리고 95,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사조대림이요? 사조대림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만원에 20%예요. 2만원에 20%요. 예, 사조대림, 일단 손실 중이시네요. 예.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네, 사조대림 주식을 사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 예. TV 보다가 누가 종목 진단하는데, 예전 그거보다 사조대림이 낫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3개월 됐는데, 내내 요지부동이네요. 네. 혹시 그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자, 사조대림이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네요. 예. 네, 지금, 평균적인 거래량을 일단 보니까요, 거래량이 10,000주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거래가 좀 동반된 가격, 수치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은요, 거래량이 정말 작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살 때는 괜찮은데 팔지를 못해요, 잘. 예. 팔면은 그냥 호가를 밀면서 팔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돼요. 이게 되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좀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사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사조대림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 대상 종목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예. 아예 그냥 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그냥 평생 묻어놓고 이제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자녀분한테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이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예. 지금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기업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정말 작은 금액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만지는 그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빨리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끊고 나오기는 좀 아쉽고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은 만약에 이제 올라왔을 때 뭐 시장가로 판다고 한다면 현재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서 팔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매수가가 2만원이시죠? 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 있죠. 금액이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요. 한 10차례 정도 나눠서 물량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물량 금액 자체가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 나눠서 2만원 부근대에서 매도 물량을 좀 걸어 두셔야 돼요. 그 밑에서라든지, 호가를 이제, 보시고. 아시겠죠? 목표 주가는 2만원이에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 그러니까 거의 목표 주가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지금 보시면 2만원대가 지금 보이시죠? 올라갈 때 걸린 자리잖아요, 계속. 돌파 못했던 자리. 계속 그러네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명심하시고, 매수하는 시점 자체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2만원부터 매도 의견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패스요. 네패스. 네. 네. 8,200원에 15%거든요. 8,2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일단 가격대가 지금 6,000원이 조금 밑돌고 있는데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어요. 네. 네. 자, 일단은 네패스가 예전에도 좀 가격대가 2만원대에서 만원이 깨진 게 또 두 해가 좀 지났거든요. 일단 충분히 이제는 좀 바닥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어렵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단숨에 8,000원대까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현재 위치는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고요. 절대 네. 싸다라는 인식으로 해갖고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난 좀 더 늘리면 어떻겠노 싶어서. 아니에요. 지금은 더 넣지 마시고요. 아, 예, 예. 네. 좀 더 차라리 6,000원대를 확실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 6,200원, 300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때 네. 비중을 또 단가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예,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올라서고 난 다음에 늘렸다가, 그리고 좀 네. 시간을 좀 기다려서, 7,000원대에 올라왔을 때, 단가 조절했던 예, 예. 가격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다시 예. 더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아, 부분이 예,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패스는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반등을 좀 곧잘 하는 종목이에요. 네. 네. 일단은 바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6,200원대까지는 기다렸었다가요. 6,200원대 이제 올라오면은 그땐 좀 비중을 좀 줄이자. 비중을 좀 더 단가 조절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더 예, 예.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네,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7,000원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예. 7,300원쯤, 7,200원쯤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격대 되면은 또 비중을 줄이거나,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종목 교체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 일단 그렇게 올라오고 나, 되면은,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전화 또
전화 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네, 한 6,200원대까지 6,000 기다려보세요. 네, 한 6,200원 되거든. 네. 좀, 한 5%나 10% 더 플러스하고요. 네. 예, 7,000, 한 500원이나 7,000원 좀 넘으면은 예. 매도하고요. 네, 맞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바로 하나케미칼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 그리고 100%입니다. 자, 지금 가격이 27,000원대인데요. 저는 이제 수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35,000원. 그리고 100%의 비중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과도하게 좀 물량을 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요, 하나케미칼,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크게, 흑자에서 흑자폭이 커지는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붙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부분도 역시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일단 매수가에 대한 어떤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35,000원 정도 자리보다는요, 그 전 가격대에서 한번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33,700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33,700원 정도에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면 차라리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 한번 줄이시고 나서 밑에서 다시 한번 받는 전략으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7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되 그냥 돌파하게 될 경우 그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 조금 더 올려도 되겠죠. 4만원을 목표 주가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도 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뭐 상담을 다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침 잘 대응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